여러분,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실패하면서 말입니다. 대출 규제를 더 단단히 자꾸 묶고 있어요. 대출을 묶어 놓으니까 이게 사실 실수요자, 집을 살려고 하는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을 겪기도 합니다. 곤란한 상황.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파트 당첨은 돼서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을 내야 되는데 갑자기 규제 지역이 돼서 이게 만약에 대출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당장 팔 수도 없어요. 예, 당장 팔 수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어딘가에서 돈을 빌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 빌리는 곳이 이제는요, 예, P2P라고 개인 간 거래나 혹은 대부업 쪽으로 몰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대부업 쪽에는요, 규제가 약합니다. LTV, 주택담보대출 비율이요, 여기는 70%까지 가능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야, 이제 안 되겠구나. 이금융권도 안 빌려준다고 하니까 일단 대부업이나 P2P 거래업체로 가자. 이자는 좀 비싸다. 7.5%에서 많게는 9%까지 가는데 옛날처럼 대부업 하면 25%, 30%는 아니고요. 7.5%에서 9% 정도 수준이니까 그러면 일단 급하니까 대부업에서 빌려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실제로 그렇게 빌리고 있습니다. 예. 그도 그럴 것이 1차 중도금을 넣고 2차 중도금을 넣지 않으면 당장 어려워지는데요. 그러니까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예. 대부분 대출에 대한 상담을 해보면요, 대출 모집인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일단 대부업으로 받읍시다. 일단 P2P 거래, 개인 간 거래로 받읍시다. 예. 온라인 대출도 가능하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한 3년 안에 제2금융권으로 갈아탑시다. 그러면 여기 가면 또 금리가 싸잖아요. 또. 대부분 7.5에서 9%지만 제2금융권은 요즘 뭐 많아도 2%, 3%, 4%까지도 지금 5%까지도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까 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거리 갑시다. 이렇게 대출 모집인들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대부업에서는요, 아까 제가 70%라고 그랬는데 80%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80%까지. 그리고요, 이게 대부업에서 돈을 받아서 제2금융권으로 갈아탈 수 있는 게 말입니다. 개인사업자 3년만 되면 사업자 대출을 해줍니다. 사업자 대출을. 사업자 대출은요, LTV, 주택담보대출 80%까지 가능합니다. 와우. 저도 이거 처음 알았어요. 저도 처음 알았는데, 저도 이제 개인사업자가 3년이 넘었으니까 이게 사업자 대출이 가능하군요. 저는 몰랐습니다.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 더 배운 거예요, 저도. 야, 이게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LTV를 받으면 80%까지 사업자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뭔가 사람들 입장에서는 갈아타는 게 너무 쉬워졌다는 거예요. 물론 1금융권에서는 사업자 대출로 받으면 이거 사업하는 데 써야 됩니다. 집 사는데 못 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2금융권은 이 상호 신용이나 새마을 금고나 이런 데를 말하거든요. 제2금융권이. 이런 데는 아무래도 여러분 좀 느슨한 거예요. 법이 좀 느슨합니다. 규제가 좀 덜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받을 수 있으니까 대부업에서 받아서 지금 좀 줄여주면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이 받느냐? 생각보다 여러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생각보다가. 이게 풍선 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이야기인데요. 2017년 말하고 2018년 말, 2019년 말, 이제 2020년 말 이렇게 다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옛날에 대부업체들은요, 신용대출을 주로 해줬어요. 신용대출을. 그래서 보면 전체적으로도 2017년 말에 12조 6천억 원 정도 신용대출을 해줬고요. 담보대출 LTV는 3조 9천억 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2018년이 되니까 이제 규제가 1차 규제가 가해졌을 때요. 그때는 신용대출이 줄어요. 11조 8천으로 줄고
이제 담보대출이 늘어납니다. 5조 6천억, 3조 9천억에서 5조 6천억이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잖아요. 1조 7천억이나 늘어났으니까 이게 적게 늘어난 건 아니잖아요. 적게 늘어난 건. 29%? 20% 넘죠. 굉장히 많이 늘어나죠. 2019년에 오니까요. 더 늘어납니다. 실제 신용대출은 8조 9천억 원으로 머물고요. 주택담보대출은 7%까지 올라갔습니다. 7조까지.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2017년 말에 3조 9천억 원이었는데 2019년 만에 7조예요. 179%나 증가했습니다. 179%. 이게 여러분 단순하게 뭐 3조 9천억에서 7조 늘어났는데 돈 별로 안 늘어났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게 흐름이 이렇게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7조란 돈도 적은 돈도 아니고요. 옛날에 카드 사태 때는 9조 갖고도 그 난리가 났잖아요. 9조 갖고도요. 그러니까 7조라는 게 적은 돈도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계속 늘어난다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이제는요 24%에서 이 3조 9천억이 24%거든요. 근데 지금은 44%까지 쭉쭉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더 여러분 이게 더 문제가 되는 건요. P2P 거래나 대부업 거래 이거 금융당국이 제대로 통제 못하고 있는 분야예요. 얼마나 대출이 됐는지 얼마가 대출이 안 됐는지 정확히 몰라요. 그렇다고 금융당국 입장에서 P2P 거래나 대부업 거래까지 대출 규제하겠다. 이거는요 여러분 잘못하면 서민들 진짜 어려운 사람들한테 불법 사금융으로 정부가 모는 꼴이 됩니다. 쉽게 생각하면 테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테러조차도 막아버리면 안 된다. 이런 게 지금 금융당국의 입장이긴 해요. 그렇지만 이렇게까지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요. 자칫 말입니다. 제가 P2P발 금융위기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대부업발 금융위기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계속 늘어난다는 자체가 빚이 늘어난다는 자체가 우리 경제에는요.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요. 이 대출이라는 게 보세요. 1금융권 같은 경우는 지금 제일 심각한 게 뭔가 하면요. 중소기업들 혹은 자영업자들의 대출 만기 연장 문제예요. 그다가 이자 유예도 계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9월 말이면 끝나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더 이상 유예가 안 되고 이자까지를 받기 시작한다. 그럼 10월부터는 더 이상 유예가 안 되면 아마 기업들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근데 금융당국은 연기를 한다는 모양새는 지금 갖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금방 끝나는 게 아니라 폭탄 돌리기를 연장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게다가 신규 대출이요. 또 56조가 넘는 신규 대출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114조 가량이 지금 자영업자나 혹은 중소기업, 기업, 중견기업까지도 이렇게 대출이 돼 있는 상태예요. 이게 지금 폭탄 돌리기로 지금 1금융권의 위험으로 다가올 겁니다. 여기다가 지금 1금융권 같은 경우 충분히 올 수 있는 상황 하나가 420조에 달하는 펀드 사기입니다. 420조에 달하는 펀드 사기 하면 안 되겠네요. 펀드 전체 모집 설정액이 420조인데 그중에 지금 금융사기, 펀드 사기가 굉장히 많이 터지고 있습니다. 그 터지는 거 지금 1금융권이 막아야 되거든요. 뭐 금융당국이 원리금은 1금융권 판 사람이 돌려주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여기도 지금 충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P2P 거래 쪽에도 지금 문제가 점점 생기고 있어요. 왜냐하면 경기가 떨어지니까 돈 많은 사람한테 자산가들이 돈을 빌려다가 돈 부족한 사람들한테 내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중고차를 사는 사람에게 P2P 거래업체가 빌려주기로 했는데 중고차 안 하고 딴 데다가 빌려줘갖고 돈을 다 떼이는 그런 왜냐하면 사람들이 지금 중고차를 안 사잖아요. 경기가 나쁘니까 더 안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 빌려줬긴 빌려줬는데 그들이 더 갚아줘야 되는데 안 갚아줬잖아. 빌려준 거는. 그런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는 데다가 대부업의 문제까지 같이 맞물리면 저는 부채가 굉장히 쓰나미로 다가올 수도 있다. 저는 그런 걸 굉장히 지금 우려하고 있습니다. 아마 금융에 대한 어떤 충격이 점점 다가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위기 끝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예상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어쨌든
대출을 너무 많이 규제하다 보니까 대부업으로 몰려가는 그런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게 우리 경제에도 위협 세력이 점점 돼가고 있다. 예,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